예, 안녕하십니까. 자, 롤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GSDS의 로, 그러니까 두 개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X축, Y축 어떤 개념을 해가지고 롤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날리지 어드바이저 툴, 워크벤치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날리지 어떤 공통 툴바를 이용해서 그 툴바에 있는 포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수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가 키네매틱에서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뒷부분 예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DMU 키네매틱 내에 들어있는 킨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변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fx, 그러니까 수식을 구성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걸 이제 그 수식, 나중에 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로를 구현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여기 시뮬레이션 with row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차이점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자, 따로따로 또 하나씩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실행하신 다음에 파일 류 프로덕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어셈블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바꾸겠습니다. 이미 파일이 있으니까요. 키네매틱 로라고 하죠. with length driven.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리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랭스 드리븐이 있고 앵글 드리븐이 있는데 롤을 통해 가지고 킨타임을 이용한 롤을 통해서 랭스 드리븐을 제어하는 예제랑 그리고 앵글 드리븐을 제어하는 예제랑 따로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랭스 드리븐을 제어하는 예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 파일이 있으니까 그냥 세이브 하셔도 됩니다. 위치는요, 제가 이 로 안에다가 랭스 드리븐 안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기 쉬울까요? 아니면 새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안에다가 저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요 폴더를 자, 폴더랍니다. 새로운 파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름은 베이스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베이스 파트 테스트. 이 이름을 그대로 인스턴스 네임에다가 복사해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바깥에 있는 이름이 파트 넘버고요. 가로 안에 있는 이름이 인스턴스 네임이죠. 복제본을 쓸 때는 인스턴스 네임만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V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로 바깥에 있는 이름은 동일하죠. 왜죠? 하나의 그 탐색기로 본다 그러면 하나의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싶으면 인스턴스 네임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DMU를 구성하실 능력이 되려면 이 어셈블리 구조, 트리 구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의미를 이해하셔야겠죠. 자, 내려오셔가지고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저는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폭은요, 5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0이라고 하죠. 됐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드 높이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위로 가는데요. 저는 리버스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쉽게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선 굵기라든지 색깔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로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면은 필요 없으니까요. 잠시 하이드 해 놓죠. 자, 올라오겠습니다. 베이스 파트 하나 만들어졌으니까요. 항상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저장하겠습니다. 프라포게이트 같은 위치에 저장할 거면 이 새로 만들어진 단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프라포게이트 누르시고 OK 누르면 같은 위치에 이 단품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위에 무빙 파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트요. 누르시고 찍겠습니다. 그러면 얘 아니오가 뜨죠. 원점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성하는 단품의 원점을 얘를 누르고 이미 있는 단품의 임의의 어떤 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 원점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단품의 원점하고 동일한 위치에 찍고, 여기 어셈블리를 찍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품의 원점하고 동일한 위치에 원점을 생성하면서 새로운 단품을 추가할 거면 아니오 누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오가 원점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틀립니다. 아니오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무빙 파트라고 하죠. 테스트. 기존에 있는 단품을 불러다가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파트 바디 더블 클릭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스케치, 요 윗면입니다. 윗면을 찍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게 뜨는 거죠. 요 윗면하고 연결 관계를 생성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생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스 파트의 어떤 형상이 바뀌면 이 무빙 파트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연결 관계를 생성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화 상자가 뜨는 이유는 왜 그렇죠? 툴의 옵션에 보시면 특히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쓰시죠. 파트 인프라스트럭처에 보시면 이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화 상자가 뜨는 이유는 이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 대화 상자가 뜨는 거죠. 얘 누르면 링크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아니오 누르면 링크 관계가 분리된 채 이렇게 파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윗면 찍고 저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면이 하나 추출되는 거죠. 윗면이 하나 추출되면서 자동으로 하이드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평면으로 삼아서 스케치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수업하고요. H는 항상 어느 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포지션 더 스케치 정도는 다룰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가겠습니다. 면 잡고 원점 잡고 방향성을 잡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다 사각형 하나 그리죠. 하고요. 지수는 이 부분은 5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은요, 높이는요 30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는 치수입니다. 올리겠습니다. 한 30 정도로 올릴까요? 그런 다음에 필러 처리도 윗면 잡고요. 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 굵기랑요 색깔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잠시 하이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키네매틱을 구현하기 위한 고정 파트랑 무빙 파트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하이드 되는 이유도 툴의 옵션에 보시면 익스트랙트 한 부분이 여기에 그러니까 익스터널 레퍼런스라고 그럽니다. 자동으로 추출되는 거죠. 여기 이제 쇼로 해놓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하이드 되면서 추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셈블리로 올라오셔가지고요.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키네매틱을 한번 구현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 세이브 매니저먼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게이트, 항상 새로운 단품이 생성될 때마다 이렇게 저장 중간 저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키네매틱이 좀 더 복잡해지면 질수록 카티아가 잘 다운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잘 다운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자, 키네매틱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콘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워커벤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워커벤치 요거를 체크하셔서 띄우시면 되겠고요. 나는 워커벤치에 이 아이콘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에 있는 요 메뉴 어디서 만들면 되죠? 툴의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자, 좀 차분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트 메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워커벤치를 이렇게 오른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물론 밑에다가 단축키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겠죠.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트 메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이게 단축키가 안 먹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Alt 키 하고요. 뭐 5로 하겠습니다. 클로즈 하면 이렇게 스타트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워크벤치는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 쓰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상식선에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네매틱입니다. 그래가지고 픽스, 뉴 메커니즘, 오케이. 여기 있죠? 베이스 파트를 클릭하셔가지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굳이 어셈블리 시킬 이유는 없죠. 왜? 이미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셈블리에서 조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장 대표적인 랭스 드리븐을 가지고 있는 조인트가 뭐죠? 이 프리즈매틱입니다. 누르시고 라인 서로 모서리를 일치서로 맞닿아 있는 모서리를 잡아주는 거죠. 모서리 찍고 좀 확대하셔가지고 요 작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찍으시고 그다음 면 찍고 면 찍고 랭스 드리븐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뜨고요. 실제로 구동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죠. 일부에서. 자, 그러셔가지고 얼마만큼의 변화량이 있죠? 전체가 500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죠? 보기 50입니다. 좀 더 보기 좋게끔 여기다가 뭔가 주석을 달아 놓으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어셈블리에다가 탈러런스라든지 애노테이션 주석을 다실 때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품에 달 때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워커벤치 툴바 쭉 있죠. 잘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프레임 베이스 디멘션이 있고 옆에 보시면 그냥 디멘션이 있죠. 요거 찍으시고요. 요 모서리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걸리죠. 저는 밑으로 걸리고 싶은데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일단 지우겠습니다. 여기서요. 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프론트 뷰가 정면이 안 맞아서 그래요. 자, 지우고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울 수 있겠죠? 보기에서요. 정면을 한번 찍어 보시죠. 여기가 정면이 되는데 사실 이거 잘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창을 닫을까요? 정면을 인식시키면 되겠죠. 이 아이콘 찾으셔가지고 여기요 프론트 뷰 찍으시고 요면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가 프론트 뷰가 됐고 찍으시고 모서리 찍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물론 이런 점선은 하이드 하면 되겠죠. 지수가 너무 작다 싶으면 프로퍼티에서 그렇죠? 배려해서 아니면 텍스트에서 값을 키우면 되겠죠. 어딘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에서 그렇죠? 아니면 폰트에서 값을 키우면 되겠죠. 5 정도로 할까요? 오케이 하면 커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요 치수 있죠? 50 달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영상에다가 주석이라든지 공차 같은 거 바로바로 기입하는 워크벤치가 여기다 라는 것 정도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키네매틱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50이고 50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얼마만큼 움직이면 되죠? 450 움직이면 끝까지 가겠죠. 시뮬레이션 하신 다음에 현재 100까지가 최대값입니다. 누르셔가지고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450까지 가는 겁니다. 이 스핀 박스란 건 뭐냐면 요거 위아래 화살표 있죠? 누를 때마다 5씩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도 물론 수정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스핀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100씩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여기 스핀 버튼을 쓰지 않을 거니까 큰 의미 없겠죠?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움직여 보겠습니다. 0에서 450까지 하고 인서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볼까요? 속도를 좀 낮추고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일부에서 뭐 누누이 많이 했던 일 그죠? 가장 기초적인 랭스 드리븐을 해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이죠? 등속 운동입니다. 그 말은 뭐죠? 시간이 변하더라도 속도의 감속이나 가속이 있나요? 아니죠. 항상 일정한 속도 단위로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렇죠. 드물겠죠. 왜죠? 자동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속하지 갑자기 속도가 100km가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브레이크 밟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멈추나요? 아니죠. 그렇다고는 사고 납니다.
서서히 감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운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감속과 가속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등속 운동 개념이지 이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제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커니즘도 하나 만들어지고 시뮬레이션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세 번째, 카티아 DMU 키네매틱 워커벤치 내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킨타임을 활용해서 이제 구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날리지 툴바가 있죠. 거기서 FX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이렇게 뜨죠. 거기서요, 여기 메커니즘 있지 않습니까? 메커니즘에 있는 메커니즘 1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변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킨 타임이 있고 랭스 드리븐이 있는데, 이 랭스 드리븐이 뜨는 이유는 왜 그렇죠? 제가 여기서 조인트 하면서 뭐 했습니까? 요 랭스 드리븐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체크 해제했다 그러면 당연히 찍어 보시면 킨 타임만 뜨는 거죠. 체크 해제 놓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랭스 드리븐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fx 메커니즘을 찍어 보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랭스, 다시 말하면 어떤 거리의 변화죠. 움직임을 시간 변수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킨 타임이 뭐라고요? 메커니즘의 동작을 구현하는 시간 변수입니다. 이거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 값이 0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로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킨타임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포뮬라, 그러니까 수식을 사용해서 어떤 관계식, 릴레이션을 만들어 주어야지만이 이 로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킨타임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단위는 초단위이며 포뮬러 작업시 이 값은 10초를 넘을 수 없다. 그렇지만 뭐죠? 시뮬레이션 위드로라는지 나중에 그냥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범위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add formula를 눌러 보시죠. 그럼 이렇게 뜹니다. 자, none을 기준으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가상으로 a, none, b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a, none, b는 a하고 b하고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퀄 개념이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러니까 수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뭐죠? a, none, b라는 것은 b, 우항에 있는 값을 a, 좌항에다가 집어넣는다, 대입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a, none, 10 했을 때 a하고 10하고 같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10을 a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a가 되는 겁니다. none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b를 작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b를 뭐를 이용했어요? 킨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변수를 활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수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제어하는 어떤 곡선을 생성할 수 있는 함수식을 알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그 함수식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수많은 수학자들이 만들어내온 수식을 여기다가 구현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고 그러면, 그렇죠?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커니즘을 찍어 보시면 이쪽에 킨타임이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올라올 겁니다. 얘는 무슨 단위죠? 시간 단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본 10초라고 그랬죠. 그 말은 0초부터 10초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이란 건 연속적인 물리량이죠. 그러니까 0초, 1초, 2초 이런 식이 아니라 0초와 1초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는 거죠. 0.1초, 0.001초, 0.0001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초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1s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 단위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s가 빠져버리니까 0, 1, 2 이런 정수뿐만 아니라 0과 1 사이의 실수 가지고 그냥 숫자만 남는 거예요. 곱하기 저는 450mm를 갈 거니까 이게 기본 10초였죠. 그러니까 1초당 45mm 움직이게끔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요 괄호 하시고 괄호를 묶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사라져 버렸네요. 다시 한번요. 나누기 1s 곱하기 45mm 하시고 괄호 여기다가 괄호 묶으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yes를 대문자나 소문자로 해도 상관없나요? 한번 유닛을 한번 보시죠. 초 단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쭉 내려보면 찾기 힘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쓰십시오. 예. 어딘가 대문자로 쓰면 이상하게 생기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활성화되었다. yes. 그렇죠? 예. 수정할 거면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신기하게 없던 게 지금까지 없던 게 하나 생성이 되고 이 로 수식이 릴레이션이라는 이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보일 겁니다. 혹시나 여기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툴의 옵션입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프로덕트에 보시면 끝에 가면 트리에 보시면 이게 다 체크되어 있어야겠죠. 파라미터랑 릴레이션이 그렇죠. 아마 노로 잡혀 있으면 활성화 시키시면 되고 비활성화 시키면 안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해볼까요? 안 보이죠? 또 안 보인다고 전화하지 마시고 알죠? 반드시 액티베이트 활성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수식 관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재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보시면 DMU 키네매틱에 보시면 두 번째 아이콘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롤을 가지고 있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찍으시고 기본 몇 초로 잡혀있죠? 10초로 잡혀있죠. 물론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대고 나는 100초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1초당 45mm 였으니까 100초 곱하기 45mm 하면 얼마죠? 상당히 많이 옮겨죠. 그러니까 450이 10배가 되겠죠. 일단은 10초로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제가 타임 스텝을 넘버 오브 스텝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450mm를 10초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1초당 45mm 움직이는데 그걸 다시 100단위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전체 10을 100단위로 나누면 0.1초당 그렇죠? 4.5mm 움직이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Activate Sense 키시고요. Length 체크하시면 yes가 되죠. History 켜놓으시고요. 제일 처음에 갖다 놓고 클리어 할까요?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스탑 해볼까요? 지금 타임 스텝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0.1초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10 나누기 100이니까요. 그리고 움직여가는 거리값이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4.5씩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프 형태로 볼까요? 그럼 이렇게 결국은 직선이죠.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의 어떤 값을 측정해 내실 수 있고 이것과 이거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제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10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더 키울 수 없을까요? 한 15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 올까요? 아니죠. 더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재생해 보시면 쭉 해서 더 벗어나 버리겠죠. 그런 개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여기 시뮬레이션이 생성이 되나요? 아니죠. 일단 클로즈 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기존에 했던 거를 지워버리고요.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재생은 됩니다. 왔다 갔다도 안 되죠. 클로즈 하면 시뮬레이션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초기화 시키고 싶네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홈 누르세요. 누르셔가지고 오리지널 스테이트로 되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원래 로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약간 동작이 틀립니다. 제가 로를 일단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켜보시죠. 시뮬레이션 1을 OK 누르면 뭐만 뜹니까? 요것만 뜨죠? 커맨드만 뜹니다. 자,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로를 되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컨트롤 Z 한 번 안되면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Z는 상당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다시 작성해 주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없던 탭이 하나 더 생겼죠. 위즈로우라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대로 1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에 갖다 놓죠. 그 다음에 인서트 하고요. 3에 갖다 놓고 타임 스텝을 좀 바꾸고 재생하면 재생 잘 되죠?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시뮬레이션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 시뮬레이션이 남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리플레이도 작성할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 2 아까 제가 시뮬레이션 1은 지우고 새로 만들다 이거는 자동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시면 프로퍼티에서 이름 바꾸시면 되겠죠. 자, 보죠. 여기서 시뮬레이션 2를 가지고 0.01 배속을 했으니까요. 해놓으시고 OK 누르면 리플레이도 생성이 되죠. 생성된 리플레이는 뭐 하면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재생해보면 바로바로 재생해 볼 수 있죠. 굳이 시뮬레이션에서 뭐 맞추고 할 필요 없이요.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이렇게 배속을 좀 키워볼까요? 왔다 갔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이 시퀀서 있죠. 시퀀서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퀀서를 좀 다뤄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상하다. 시뮬레이션만 들어가 있는데 왜 메커니즘까지 들어올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예. 메커니즘이 들어옵니다. 단 이 메커니즘이 들어오는 거는 물론 나중에 시퀀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들어오진 않습니다. 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여기에 뜨게 됩니다. 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뜨지 않습니다. 메커니즘 뜨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만 뜨겠죠. 예. 하여튼 시퀀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개념을 잘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사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그 수식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킨타임이라는 게 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의미, 그렇죠? 그래가지고 롤을 이용하는 방식 세 번째 킨타임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